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모인 상아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소위 N번방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대생 2명을 포함한 총 5명이 대학 동문 12명을 포함해 최소 6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졸업사진, SNS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합성물 4천여 개를 제작해 공유, 유포했다는데요. 피해 여성들의 상처받은 인격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의 늑장 대응과 부실 수사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이제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팬츠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팬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5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를 전해드리죠.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자동차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의 관광지 알아볼 텐데요. 잠시 후 안동시 공복과 김명선 주무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 결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대해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마 차 구입하실 때 고민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전만 하더라도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차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또 연료전지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 장점, 또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전체적인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네. 정말 요즘에는 이 선택사항이 많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왜 그런 걸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기차가 작년 후반부터 주춤해서 판매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기존 차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장점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전기차가 다시 활성화되기까지는 한 3년, 4년 정도가 걸려요. 네. 일종의 우리가 전문용어로 전기차 캐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저속이나 아니면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힘이 충분하면서도 배출가스는 나오지 않고 네. 엔진이 들어가기 전에는 전기차 모드로 가니까 배출가스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또 기술적인 안정도가 나온 지 28년 정도 되면서 연비가 아주 뛰어나면서 가격 안정성도 있고 나중에 또 몇 년 운행된 다음에 중고차 시장에 내놨을 때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네. 또 실질적으로
이 안정적으로 신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 같은 얼리 어댑터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게 이 친환경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기술 난이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뭐 우리나라 차 또 일본 차가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기술은 가장 뛰어나고 그만큼 고연비면서도 배출가스가 덜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부각되면서 전체 차의 2대 중에 한 대는 하이브리드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당분간은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몰이를 할 텐데요. 그러면 전기차는 아직 3, 4년 걸릴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충전도 불편하고 불나면 위험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들 선택하시는데 그러면 3, 4년 후에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 판매가 전기차가 주춤하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기차의 가성비는 종합적으로 좀 느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먼저 얼리 어댑터 지금 궁금해서 먼저 사는 분들은 샀지만은 주도 세력이 아직 전기차 사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라는 이미지가 큰데 떨어지는 거에는 예를 들어서 충전 인프라도 좀 부족하다고 느낄 거고요. 또 가격이 보조금 받기 전까지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가격이 약 2배 정도 되는 게 전기차거든요. 또 실제로 충전 인프라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연세 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쓰는 것도 그렇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업체에 따라서 카드를 여러 장을 준비를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또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고 또 간간히 요새 뉴스 나오는 것 중에서 전기차 화재 생기면 온도 높다 또 확산 속도 빨라서 골든타임 줄어든다 부정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가성비가 떨어졌는데 지금 올해부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전기차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똑같아지는 시점이 3, 4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이 공공용 급속 충전기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이게 매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주도권을 쥐고 움직일 것이다. 왜냐하면 무공해차에 대한 의무는 국제 규제로 강화되고 있고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고연비라 하더라도 역시 엔진이 가동이 되면 배출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3, 4년 이후에는 전기차의 가성비가 최대한 올라가면서 주도 세력으로 전기차 구입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이다. 즉 1가구 2차량 시대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세컨드카 두 번째 차를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3, 4년 이후에는 엔트리카 첫 차로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에도 점점 이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첫 차로 전기차를 많이들 구매하실 거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신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아니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아닌 더 나은 것 같은데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선택을 좀 폭을 지금 현재로서는 줄여주신다면. 순수하게 디젤차는 구입하시면은 이제 안 되는 시점이 왔어요. 디젤차는 이제는 아니다. 디젤차는 뭐 자동차 제작사도 세단형 디젤차는 이미 단종을 다 했고요. SUV가 일부 있고 또 유럽에서 이 가장 디젤차의 천국이었는데 그 해외 선진국 중에서 승용 디젤차가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들어오는 수입차가 일부분 아직도 디젤차가 좀 판매되는데 디젤차는 앞으로 좀 이 구입하는 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경 개선 부담감 같은 것도 늘어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5등급, 4등급 빨리 떨어지면서 도심지 진입 못하게 하는 규제도 좀 더 강화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가솔린 차는 좀 남아있고 LP 차도 친환경 측면에서는 일반 내연기관차 중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낫지 않겠느냐. 전기차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가성비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순수 내연기관차는 좀 찜찜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다라는 거.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가 이 고연비를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 하이브리드 기술이 가장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유럽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 연비 측면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1가구 2차량이니까 2대 중에 하나는 뭘 할까 또 한 대는 뭘 할까라는 고민은 충분히 하시고 주변의 얘기 들으시고 또 실제로 운전도 해보면서
또 내가 이 장거리 뛰는 건지 또 도심지에 가다 쓰다가 반복이 많은지 또 주말에 가족용인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를 보면서 택일하시면은 후회를 안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 인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론을 네.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전기차 협회장이지만은요. 예. 현실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차 사는 게 아직까지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나 1가구 2차량 내가 집에 2대가 있다. 근데 한 대는 택일할 때 세컨드카는 전기차도 괜찮습니다. 요새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고연비고 안전도도 많이 강화됐고 그러면서도 이 가솔린 대비해서 4분의 1 가격으로 운행 이 충전 전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세컨드카는 전기차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 안동 시정 소식 알아볼 텐데요. 안동의 관광지 소개해 주신다네요. 안동시 시정 아나운서죠. 안동시 공복과 김명선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동의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날씨가 사실 많이 풀려가지고 예. 지금이 딱 나들이 가기 그렇죠.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예. 오늘 안동의 관광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동 하면은 참 사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네. 어느 구역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고심을 해봤는데 네. 너무 이제 넓어서 안동이 워낙에 그렇죠. 그리고 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회마을이나 봉정사, 도산서원, 뭐 병산서원 등 그 인류 전체가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크게 나눠봤는데 네. 먼저 이 하회마을이 있는 서부권, 그다음에 봉정사가 있는 북서부권, 도산서원의 북동부권, 또 찜닭골목으로 유명한 원도심의 중부권, 임하호가 있는 남부권 이렇게 총 5개의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안동 쓰리고 여행이라는 테마로 관광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보고
특산물을 먹고 체험을 즐기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네, 쓰리고 말만 들어도 참 좋은데요. 네. 그럼 먼저 저희가 보러 가야죠. 네. 어딜 먼저 보러 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의 권역으로 나뉘는 코스 중에서 꼭 가봐야 할 곳만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서북권에 위치한 하회 마을인데요. 워낙에 유명하죠. 그럼요.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문화유산으로 이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 흐르고 있어서 물하자에 도랄 회자를 써서 하회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이 조선 전기의 건축물들을 볼 수 있고 또 하회 별신굿 탈놀이와 선유 줄불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동에 오신 지 3개월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하회마을 가보셨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 제가 전라도 전주가 고향인데 네네. 전주랑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한옥마을도 네. 규모가 크고 또 전통놀이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네.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하회마을을 구경했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제 다음은 중부권에 있는 월영교입니다. 네.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이 한국에서 정말 네로라는 야경들을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월영교의 야경을 한번 보고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로 2003년부터 안동의 명소가 되어서 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멈춰 세우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월영교에서는 여기를 꼭 봐야 된다 하는 곳이 어느 지점이셨을까요? 월영교는 낮도 예쁘지만 밤에 꼭 가보셔야 되고요. 네. 또 밤에 즐길 수 있는 게 문보트라고 있어서 이 달 모양의 보트를 네. 타보실 수가 있는데 네. 또 보는 거랑 타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럼요. 이 아름다운 야경을 네. 직접 이제 물 위에서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월영교 찍었어요. 다음에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까요? 다음은 이제 북서부권에 있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극락전이 있는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봉정사가 있습니다. 네. 이 영국의 여왕 고 엘리자베스 2세도 이곳에 방문해서 이 기와 조각으로 돌탑을 쌓으면서 소원을 빌었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더 유명세를 탄 지역입니다. 가보셨어요? 봉정사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제가 도장 깨기식으로 하나씩 이제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봉정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올랐을 때 참 좋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꿀팁을 얻어가네요. 네네네. 꼭 걸어서 올라가 보시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걸어서. 싶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네네. 예, 새벽에 걸어서 네. 가면 좀 센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계절별로 다 좋은데 요즘 네네. 가장 좋고 저는 가을에도 가장 좋고. 네, 가을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경치가. 맞아요. 네. 근데 요맘때쯤에 꼭 새벽에 올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봉정사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어디 가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북동부에 제가 가본 이 도산서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굉장히 좋고 역시 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는데 이 한국 최고의 유학지 퇴계 이황의 정신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퇴계 선생과 학생들이 직접 공부했던 학당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충전하고 싶을 때 가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좀 심란할 때 가면은 거기 우물 옆에 적혀 있는 글씨 보셨나요? 네네네.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마음을 다 잡게 되고. 네, 맞습니다. 예, 퇴계 선생의 마음을 좀 되새기게 되는 곳이 또 도산서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사색하기 참 좋은 곳이고요. 네, 여기도 굉장히 산책길이 잘 돼 네. 있어서 이제 경치를 천천히 관람하면서 그렇죠. 걷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도장 깨기 도산서원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네.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가볼 남동부권에 있는 네. 독립운동 기념관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왜요? 안동에는 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독립운동의 예.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운동가가 있는데요. 이제 여길 가시면 1894년 갑오의병 때부터 1945년까지 경북 사람들의 국내외 독립운동을 직접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다녀왔어요. 우리 사실 안동이 서울 면적의 2.5배에 달하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히 다녀야만 네, 맞습니다. 네, 다 가볼 수 있는 곳들인데 관광지가 많아서 이렇게 조금 힘들다. 나 1박 2일 코스로 왔는데 여기만은 한번 추천해 달라. 이렇게 또 지인분들이 네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예, 그럼 우리 주무관님은 어딜 추천해 주실 건가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곳 말고 예. 제가 아직 MZ 세대거든요. 아직이 아니라 아직 한창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Z 세대들이 혹할 만한 명소를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미스터 선샤인 혹시 보셨나요? 아우 너무 좋아하죠. 네, 저도 이제 예. 다 보고 나서 네. 이 짤로도 계속 보고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네. 이 미스터 선샤인과 또 요즘 굉장히 핫한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던 네. 이 만유정과 고산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유정은 왜 추천해 주시나요? 만유정이 이제 이름의 어원을 보면 네. 이제 부부의 사랑이 담긴 어원이에요. 예. 그래서 만휴정이라는 뜻이 이제 만년을 쉬는 정자라는 뜻으로 이 산과 물의 경치를 다 같이 강할 수 있어서 이곳을 네.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고산정은 또 이 안동 8경 중에 하나인 가송엽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이 낙동강에 비치는 외병산과 내병산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 만유정에 가시면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가 애신에게 네. 사랑을 고백했던 네. 그 외나무 다리가 바로 이 만유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사진 찍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유정과 고산정에서는 멍 때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관광객이 맞습니다.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만유정에 저는 네. 예전에 별이 빛나는 밤에 끝나고 밤 12시에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참 고즈넉하게 멍 때리기 참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이곳 말고도 네. 만유정 고산정 말고도 혹시 또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이제 지금 즐기기 좋은 곳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화창해서 산책하기가 참 좋잖아요. 네. 도산면의 옛기마을에 가시면 이 산과 강의 경치를 모두 볼 수가 있는데 이 낙동강 위를 걷는 이 선상 호수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인생샷을 남기기도 아주 좋고요. 또 골목골목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서 포토스팟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회마을에 가시면 선유 줄불놀이를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용대 절벽에서부터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이 수백 개의 낙화봉이 밤하늘을 수놓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네. 6월 1일 토요일에 시연이 되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도 비가 오지만 시연이 됐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때는 못 봤고요. 그때 5월 1일 네. 이제 주말에 돼가지고 네. 그때는 일이 있어서 못 봤는데 네. 이제 이번 달에 꼭 네. 오는 6월에 꼭 네. 가볼 생각입니다. 정말 도장 깨기 하시네요. 네. MZ 세대들이 참 좋아할 만한 네. 그런 선유줄불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운치 있는 불꽃놀이다라는 생각이 처음 봤을 때 네네네. 들어서 저도 매년 보러 가는데 정말요? 정말 2024 하회 선유줄불놀이 이 날짜들을 보니까 11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시연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인분들에게 꼭 안동 오시면 보라고 네네네. 추천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다면 이렇게 구경을 다 했어요. 네. 먹으러 가야죠. 배고파요. 그럼요. 이제 먹으러 가야죠. 예.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제 안동에 처음 오신 분들은 간고등어와 갈비는 꼭 드셔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네. 이제 간고등어가 옛날에 이제 교통이 여의치않던 시절에 안동이 또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가 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서 보관했는데요. 네. 이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의 간고등어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안동의 간고등어 식당에 가면 후식으로 꼭 주는 게 있는데 안동 식혜를 줍니다. 네.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새빨간색의 식혜로 맛도 좀 일반 식혜와 다른데요. 이제 단맛이 아니고 뭔가 동치미가 떠오르는 약간 매콤새콤한 맛인데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전라도가 음식을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약간 자부심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전라도가 고향인 우리 주무관님이 맛봤을 때 이 네. 식혜는 어떤가요? 어떻게 평가해 주시나요? 약간 이제 이제 식혜를 상상하고 먹으면 네. 전혀 이제 상상이 안 네. 되는 맛이라서 네. 이제 오히려 김치 국물을 생각하고 먹으면 조금 더 맛에 가까운 예. 것 같아요. 그러면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나요? 10점 만점에 예. 그래도 8점 드리겠습니다. 8점. 네. 2점 왜 깎였나요? 특색은 있지만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애기들은 사실 먹지 그렇네요. 못하니까. 그럴 수 있네요. 모든 사람들이 호불호가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다 보니까 2점을 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저희 식혜까지 먹었어요. 네. 예, 뭘 먹으러 가나요? 이제 또 안동 한우 갈비를 한번 먹어야 되는데 침이 고입니다. 이게 또 원도심 내 갈비 골목이 있어서 네. 여기가 이제 안동 관광 코스로 아예 자리가 잡았거든요. 네. 사실 서울에서는 2명이서만 가도 10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동에서는 그 가격이면 3명이서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갈비 골목에 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실 음식 문화가 있을까요? 이제 안동은 음식 문화도 유명하지만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네. 옛날 안동 양반들의 이 주법 중에서는 이 주주객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손님에게 술을 권하고 또 손님은 주인에게 밥을 권한다는 뜻으로 또 이 예로부터 손님 대접에 올리는 주안상에 안동 소주와 함께 안동 문어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 소주와 문어의 조합은 정말 최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드셔보셨어요? 사실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안동 소주가 네. 40도에서 45도 그러니까요. 가 넘지 않으면 안동 소주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방울만 먹어도 이 목이 아플 것 같아서 못 드셔보셨죠? 못 먹어봤는데 제가 살짝 요즘에 유행을 보니까 MZ분들이 이 안동 소주로 하이볼을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그거는 좀 이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안동 소주 이 한 잔에 하이볼을 섞어서 뭐 다른 음료를 섞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먹어봤네요. 네. 제가 꼭 먹어보고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술 문화까지 즐겼어요.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또 거리가 있어요. 맞아요. 원도심에 이제 굉장히 많은 먹자 골목이 즐비해 있는데 이 찜닭 골목도 있고요. 또 떡볶이 골목도 있고 갈비 골목도 있어서 특색 있는 먹거리가 모여 있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곳에서도 식사 한 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먹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흐르고 있는데요. 자, 안동 오늘 쓰리고 여행입니다. 마지막 쓰리고로 한번 가볼까요? 체험해보러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너무 많아서 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보시는 게 좋을 만한 이 한국 문화 테마파크가 있는데 6월 30일까지 매주 주말에 도산단장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때 방문하시면 또 체험비 할인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료도 원래 5,000원인데 지금 2,000원으로 할인하고 있고 한복 대여도 하려면 굉장히 비싼데 지금 6월 30일까지 단돈 8,000원에 가능합니다. 또 뭐 활쏘기나 전투 체험 같은 게임도 2,000원에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 안동 시민이면 또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와, 그럼 도산서원과 예끼마을이랑 묶어서 한국 문화 테마파크까지 이렇게 함께 가시면 훨씬 좋겠네요. 네네. 동선이 지금 너무 잘 짜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 다른 곳이 있을까요? 네, 이외에도 또 안동 소주 아까 말씀드렸던 걸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 안동 소주박물관에 가시면 이 소주의 원료가 되는 누룩도 만들어보고 안동 소주를 직접 빚어보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에 있는 유교랜드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 전시도 볼 수 있고 뭐 전투 체험이나 전통 악기 체험 등 체험형 콘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이제는 좀 활기차게 또 안동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구나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요거 말고도 좀 안동에 맞는 정적인 체험도 있을까요? 네,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군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제 또 요즘에 현대인들이 이 잠시 생각을 멈추거나 좀 휴식을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멍 때리기 대회도 굉장히 인기 있고 또 템플스테이처럼 속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휴식을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정사에서도 템플스테이를 직접 해볼 수가 있는데요. 명상과 차담을 통해서 이 마음의 건강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또 안동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면단위 마을에서 농산물을 수확도 해보고 과일을 직접 따보는 농촌 체험도 가능하니까요. 주말 가족과 함께 체험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른에게도 즐거운 그런 체험활동을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안동에 놀러 왔을 때 요거는 꼭 알고 가세요. 꿀팁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요즘 또 이 가성비, 가심비를 따지는 여행이 대세잖아요. 사실 여행 가면 숙박도 숙박이지만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있습니다. KTX 예약 시 관광상품 내에 반하다 경북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기차가 무려 반값에 이용 가능합니다. 요즘 교통비 엄청나거든요. 엄청 비싸요. KTX 거의 뭐 4만 서울에서 원 내려올 때 그렇죠. 왕복하면 4만 원 넘죠. 그럼 왕복하면 8만 원인데 여기에서 예약하면 4만 원에 된다는 뜻인데요. 이제 경북 도착 열차 요금의 50% 또 역사 매장 이용권 50%를 돌려줍니다. 근데 또 할인을 받으려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북 여행 찬스 홈페이지에서
관광지 인증샷을 꼭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 사진을 올리고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셔야만 지원금이 지급되니까 꼭 잊지 마시고 해두시기 바라고요. 또 숙박비를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하. 이제 오는 28일부터는 대한민국 숙세페라고 하죠. 이 숙박 세일 페스타가 진행이 되는데 이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최대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꼭 28일부터 신청을 하셔서 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와 함께 또 관광지 가셔서 인증샷을 찍으면 이 모바일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시면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같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경북 여행 찬스 홈페이지 기억해 주시고요. 숙박세일 페스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안동 스탬프 투어 네, 여러분 맞습니다. 어플 꼭 설치하셔서 함께 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겠네요. 이런 꿀팁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김명성 시정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세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1.4%,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5.5%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30.2%까지 내려갔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31.4%가 되긴 했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죠. 네. 불과 이제 30.2가 총선 이후에 가장 낮았다면 한 1.2%포인트 정도가 회복이 됐고 부정평가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총선 이후에 이 깊은 내상, 여파 잘 아직까지는 극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궁금한 분들이 이거 또 질문하실 거예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도 했고 또 기자회견도 했고 네. 또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잘 회복되지 않는데 이전에는 뭐 위기감에 따른 결집 그러면서 보수층에서 결집하고 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또 60대 70대 이상 결집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 대통령 지지율 추세를 보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좀 상당히 많이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회복이 좀 빠른 속도로 됐다면 네. 이번에는 대통령을 좀 더 지켜보자. 이게 이른바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 와그라노 현상, 와그란데 뭐 이런 현상에 좀 여지가 아닌가, 네. 여파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데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정당 지지율하고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네. 보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둘러싸고 좀 갈등을 빚는 모습. 그러니까 유난 갈등이 총선 이후에도 은근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대통령 지지율이 오롯이 온전하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회복세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또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최상병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것도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율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의 파격적인 것이 나왔을 때 그동안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뭐 아주 고공행진을 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좀 걸림돌이 되어왔던 그런 악재들이 많았었어요. 최근에 네.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수사 논란,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의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최해병, 또 이것도 경북 관련이죠. 네. 관련된 우리 이제 지역과 관련된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 최해병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부분도 이제 훌쩍 지지율이 더 올라가거나 총선의 타격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왜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줄까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중도층 플러스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돌려놓을 만한 뭔가 획기적인 거 있잖아요. 파격적인 거. 무릎을 탁 치는 게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발목을 잡는 그런 악재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네. 관망세가 나타난다는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발목 잡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고도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뭐 원본 동영상, 뭐 메신저 내용까지 제출이 됐고요. 그럼 요것도 앞으로 그러면 장기화되는데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네.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데이터 차원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지지율을 빼놓고 설명 드릴 수밖에 없는 빼놓지 않고 빼놓지 않고는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병 특검도 지지율이 더 내려가기보다는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걸 어떻게든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공감시키면서 털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장기화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상당한 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의힘 당사로 나와서 사과를 하고 내조에만 전력을 하겠다. 그런 또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대선에도 대선 지형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아직도 2년이 지났는데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의 이 백은종 대표가 원본 영상을 가지고 나왔다. 또한 최영재 목사 바로 이제 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때 이제 명품백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이 최영재 목사입니다. 근데 최영재 목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주고받았던 메신저의 내용 전체는 아니고 이제 부분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또 수사할 때 검찰에 전달을 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쯤 되면 틀고 의료개혁으로 가고 또 이쯤 되면 틀고 연금개혁으로 가고 이쯤 되면 틀고 또 노동개혁으로 가고 교육개혁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진할 수가 없는 이슈가 크게 한쪽 다리 또 다른 한쪽 다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최해병 특검 또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번엔 정당 지지율 추세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또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우리 반앵커께 제가 국민의힘 지지율부터 살짝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35%입니다. 지난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이 108석이죠.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는 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몇 석이에요? 민주당요. 175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8석의 국민의힘이 35%라면 175석의 민주당 지지율은 몇 %일까요? 몇 % 나오나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0% 넘을 것 같은데 한 6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175석이 아닙니다. 34.5%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물어보실 때는 이게 50%가 넘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고 지난 총선의 전체 득표율을 따져보면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알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게 4년 전에는
민주당이 180석이잖아요. 그때는 지지율이 50%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따져보면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완전한 통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추미애 당선인의 이 국회의장 불발.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아니 의원들이 그냥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투표를 한 건데 그럼 그 결과에 그냥 따르면 될 일인데 그게 이제 당심이 반영이 안 됐다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사과합니다. 네. 당심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명심 보감이 아니라 명심 보강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거든요. 이게 4년간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두 가지의 딜레마, 두 가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특검과 또 김건희 여사 수사 말씀드렸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의 내부도 완전히 이제는 친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국회의장 투표를 해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번 조사에서 조국혁 신당은 13.5%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또 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안 돼서 그러면 난 조국혁 신당으로 옮길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의 지금 이제 175석의 향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경쟁력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너무 뭐 이게 친명일색으로 가다 보니까 명심 보감이 아니라 명심 보강이라는 용어가 생겼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계속 위헌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너무 이게 좀 일변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또 조금 이탈하는 게 있어서 이제는 뭐 특검도 하고 좋아. 그래서 뭐 거부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됐든 노란 봉투법이나 이런 건 재의결 가는 것도 좋아. 또 다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도 좋아. 근데 이제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민들은 요즘에 우리 경북도 대구도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숫자가 많은 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좀 그런 경쟁력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 무당층도 좀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때는 부쩍 줄어들었던 무당층이었는데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6.1%포인트가 빠졌고 조국혁 신당은 1%포인트의 반사이익을 얻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없죠. 예, 요번에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보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 반앵커께서는 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또 식사 자리에서 또 뭐 요즘은 총선 이후라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곧잘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 아, 출마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아니 내기해 보자고. 무슨 얘기 할까? 나 쌀 안 가만히, 나는 보리 안 가만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출마 가능성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마 안 한다라고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출마의 이 가능성을 엿보게 만드는 그런 암시를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한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차기 정치 지도자로 아주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럼 지지를 받는데 무대에 안 올라간다. 인기가 많은데 무대에 안 올라간다. 이게 납득이 안 될 테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총선 책임은 또 다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출마 안 할 거면 그냥 난 출마 안 해. 나 반장 선거 출마 안 해. 그렇게 뭐 우리 흔히들 학교에서도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도서관에도 나타나고 또 최근에는 안전 인증과 관련돼서 정부가 해외 직구를 차단한 것은 지나치다. 자유선택권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주목을 확 받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른바 몸풀기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출마 안 할 거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나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또 공격을 했습니까? 뭐 폐쇄자다.
방자하다. 어떻게 총선 책임을 안 지고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맞받아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전당대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 당의 통합, 그리고 뭐 총선 패배 이후에 단결, 단합 이런 걸 이야기할 텐데 홍준표 시장과 막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건 정말 여러 가지로 또 어쨌거나 간에 당의 또 당의 선배이고 홍준표 시장이요. 근데 막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마치 2조 심판론 뭐 총선 때 이야기하듯이 뭐 홍준표 시장을 심판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전당대회에 뜻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전당대회에 뜻이 없다면 뭐 이럴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더 강하게 맞받아칠 텐데 몇 가지 제가 이런 증거들을 이제 수집해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네. 최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것도 이제 김정숙 여사가 상당히 논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뭐 상당히 잘 나가고 있나 봐요. 근데 네. 이제 이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 제목인데 네. 잘 벌리고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금 곧 책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책 제목이 아마 도서관에서 전대로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자제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오늘도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잘 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